김진태 지사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전임자의 덤태기를 쓰기 싫어서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 훨씬 더 큰 덤태기를 쓰게 된 겁니다. 전임자의 덤태기를 쓰기 싫은 마음은 너무 당연한데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피해야지, 잘못하다가는 그 덤태기 플러스 어마어마한 덤태기를 더 쓴다. 지금 채권시장, 우리 금융시장 얘기입니다. 이 금융시장의 그 경기죠, 경기. 이 경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외부에서의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의 헛발질입니다. 우리 안의 헛발질이기 때문에 이 헛발질의 이 진통을 빨리 꺼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일단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정부를 우리가 관찰을 하고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의견도 내놓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분들이 다 모여서 뭘 했냐? 모든 조치를 다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조치를 다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지금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융시장 안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져서 온갖 흉흉한 얘기가 다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금융시장은 다 심리거든요. 심리. 그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나선 겁니다.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그럼 뭐냐 도대체.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를 지금 수혈하겠다. 긴급 수혈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뒤늦게 진화 나선 정부, 경향신문은 이렇게 받았어요. 뒤늦게 진화 나선. 자, 50조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으면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 이 시작은 지금 김진태 지사, 강원도 지사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2011년 지금 최문순 지사가 3선을 했잖아요. 최문순 지사가 2011년에 강원도에 레고랜드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 자산 유동화, 그러니까 부동산 PF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무슨 실제의 담보를 얻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돈을 땡겨서 거기서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성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 아니었어요. 좀 굉장히 불투명한 사업이었는데 잘 안 됐죠. 이거를 2천억짜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김진태 지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를 이런 빚보증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부도가 났죠. 근데 문제는 지방정부가 보증한 빚을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채권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CP, 기업보험하고 자산담보부 단기채, 이 금리가 엄청 오르면서 사태가 커졌어요. 사태가 커지니까 김진태 지사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시 입장을 바꿔서 전액 상환하겠다, 이걸로 손해본 사람들은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번복을 했지만 이미 채권시장은 얼어붙었고 많은 회사들이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지금 이 충격에 대해서, 아니 전 지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결정 아니냐, 김진태 지사 뭐냐, 이런 얘기들이 금융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사실 김진태 지사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전직 지사가 굉장히 부실한 사업을 기획을 해서 강원도 지자체가 어마어마한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빚을 보정을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빠져나가고 싶었던 거죠. 빠져나가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IMF 칩 이코노미스트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경제가 지금 극도로 예민하다. 그러니 우리 좀 잘하자. 헛발질하면 큰일 난다. 지금 삐끗하면 큰일 난다. 지금 이 김진태 지사가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삐끗한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권시장 집어삼킬 큰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냉각된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 안 그래도 너무너무 불안한 시장에 폭탄을 던져서 이거는 이제 김진태 지사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지난 정부 때의 전직 그 전임자의 덤태기를 쓰기 싫어서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 훨씬 더 큰 덤태기를 쓰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시사하는 거예요. 전임자의 덤태기를 쓰기 싫은 마음은 너무 당연한데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피해야지, 잘못하다가는 그 덤태기 플러스 어마어마한 덤태기를 더 쓴다. 내 책임이 아닌 거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겸허하게 잘 설명은 하되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잘못하신 거죠. 지금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 발행 속출, 회사채 발행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자 기업이 아니고 멀쩡한 기업들도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돈을 대출받은 거를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이 멀쩡한 흑자 기업들이 도산하게 될 위험이 커졌다는 것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설사들, 이 부동산, 이 PF 관련한 것도 문제지만 건설사 일반이 돈을,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돈을 땡겨 쓰는 속성이 강하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연쇄 부도, 기업들 자금줄이 막히면서 일부 중소건설사 및 증권사까지, 여기 물려있는 증권사까지 부도설이 막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방정부가 갚겠다고 약속한 채권도 부도 처리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채권 찍겠다 그러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 누가 투자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이게 언제 얘기냐면 지난 주말 얘기입니다. 채권 시장에 안정 펀드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1조 6천억을.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지 지금 이틀 만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어제 이 비상회의를 열어서 이분들 다 모여서 부총리와 하는 총재,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들, 금감원장까지 모여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 모든 조치를 다 할 거다 하면서 50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1조 6천억의 채권 안정펀드를 넣겠다 그랬는데 긴급 수요를, 그 액수가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로. 이거 왜냐?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온갖 흉흉한 부도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 말을 코트를 한 겁니다. 이창용 총재는, 그러나 우리 지금 긴축으로 가는 그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그대로 가겠다. 거시정책은 거시정책대로 간다. 이렇게 채권 시장으로 돈을 밀어넣는 것은 미시적인 정책인데 우리는 거시적인 기조는 그대로 가야 된다. 인플레와의 전쟁은 그대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가 굉장히 날카롭게 썼어요. 하느는 둑을 쌓고 정부는 둑을 허물겠다는 거냐. 이게 트러스가 한 얘기랑 뭐가 틀리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기사입니다. 지난번 트러스가 정확하게 이걸 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44일 만에.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긴축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걷어들이는데 갑자기 돈을 푸는 정책을 했죠,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지금 레고랜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막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트러스만큼 갑자기 뜬금없이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은 지금 김진태 지사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한전채 얘기가 나왔어요. 작은 블랙홀이 된 한전채. 왜냐하면 기업이 빚을 내는데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게 자금줄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공사채잖아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신용이 워낙 좋으니까, 신용등급이. 근데 한국전력이 올해 23조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시중에 있는 그나마 굉장히 모자라는 유동성을 한전이 쑥쑥 빨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그 시장에 돈이 더 안 도는 거죠. 왜 이럴까요? 한전은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때문에 전기세를 전기료를 못 올려서 지금 빚에 허덕이잖아요. 며칠 전에 국감에서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전 연간 적자가 40조 원 정도 추정된다. 그러면 전기료를 지금보다 2배를 더 걷어야 된다. 너무 사실 염치 없죠, 사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부총리를 이제 추궁한 겁니다. 부총리의 대답은 전기료 대폭 이상은 어렵다.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 지금 인플레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래서 추경호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 추진하겠다. 지금 시중에 자금줄은 말라 있는데 한전 회사채는 더 찍겠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갈 돈이 다 공사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나마 어제 뉴스를 보면 이제 한전채도 다 소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김진태의 딜레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하느라고 한전 재정을 다 망가뜨려서 지금 빚을 이렇게 냈어요. 그거를 정상화하려면 게다가 지금처럼 또 기름값이 에너지값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한전 전기료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입장으로서는 억울하죠. 억울하고 그리고 국민들 부담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인플레하고 싸우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전 회사채를 잔뜩 더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기업들이 가져가야 될 그 자금까지 쏙쏙 빨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나온 이 얘기. 경향신문이 쓴 거 있죠? 금융시장 불안 뒤늦게 진화. 왜냐? 김진태 지사가 이거를 돈을 안 갚겠다고 한 게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말이었어요. 9월 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신용 경색 얘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화의 시점이 굉장히 늦은 거죠,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헛발질해서도 안 되고 큰 태풍이 오면 큰 태풍이 올 수도 있으니 약한 고리를 돌아다니면서 약한 뚝을 살피고 다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향신문이 비난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잘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명의 여지가 크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앞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적절하게 일찍 거기서 지금 삐끗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선제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어제 이분들이 모여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50조 플러스 알파를 넣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50조 넣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더 넣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은 둑을 쌓고 정부는 둑을 허무는 이것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불은 이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건설사, 증권사 부도, 연쇄 부도, 멀쩡한 기업이 망해 나가는 그런 줄도산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 증권사하고 건설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불을 막는 게 가장 급선무.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잘했다. 근데 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여당이 되는 순간 그리고 본인이 지사가 되는 순간 앞전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무조건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 그러나 국민들한테 충분히 소통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지금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제 이 위기를 빨리 불을 가라앉혀야 거시정책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우리 경제 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